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눴고 무고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지금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 지금 전야제가 진행 중이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광주 금남로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령 해제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44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이곳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당시 총칼을 휘둘렀던 계엄군의 위협에도 결사항전으로 나섰던 시민군의 모습을 재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야제의 주제는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입니다. 5월의 정신을 통해 서로 만나고 힘을 얻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 나눠 먹었던 주먹밥을 오늘도 손수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고요.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20여 개 부스에서 그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야제가 다른 때와 다른 건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참사와의 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18 기념 행사의 큰 주제는 바로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인데요. 5.18 유공자와 유족, 시민뿐 아니라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이곳에서 전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위로하자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광주 시민과 유가족을 비롯해 2천여 명의 추모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 행사인 5.18 기념식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5.18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 하루 전 열린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식. 추모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월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전국에서 참배객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더 5.18 정신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민주화 기념운동 기념식에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족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뜻깊고 우리 아이도 이런 기념을 잘 기릴 수 있도록 항상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참배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고 3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기도록 조속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18도 똑같은 선상에서 군부 독재 항거했던 그런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주의를 주제로 매년 5월 치르는 광주 민주포럼은 올해 공영방송의 위기로 본 언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정부의 탄압과 정치적 극단화로 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광주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북극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교육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입니다. 이 인터넷 공간에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계기교육 수업 자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겼다며 시위대는 총기와 폭탄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고
전남도청 지하에 왜 폭탄을 설치했는지 등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전용 인터넷 공간에 5.18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했던 시각과 5.18을 폄훼할 때 주로 제기되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는 현직 초등 선생님들만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게시판에 어쨌든 그런 왜곡된 수업 자료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충격인 거죠, 이제. 5.18 왜곡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 5.18을 왜곡한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날의 광주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인디스쿨에 5.18 왜곡 게시글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을 학습하려고 했고 수업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무원 품위를 위반하는 조항 같으면 이런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고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활동을 펼쳤지만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왜곡 단초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역사 폄훼나 왜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헌법 전문 수록만이 이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이 폄훼되지 않고 여야에서도 이견이 없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번 5.18 44주년을 계기로 힘을 받아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치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국에는 체로키 파일 말고도 광주 5.18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서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 DIA는 전 세계 군인들을 파견해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정보국 DIA가 5.18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보면 당시 미 정보국이 광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MBC 취재진은 5.18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DIA 소속 군인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듣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9일 미국 군사정보기관 DIA에서 광주 시위 정보를 수집해 워싱턴에 보고한 첫 번째 문건입니다. 광주 시내를 가득 채운 3만 명의 학생 수까지 파악해 기입해놨습니다. 계엄군들이 장갑차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공중에서는 헬리콥터 스피커 방송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는 내용도 세세히 나옵니다. 또 DIA 요원들은 집단 발포 직후에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워싱턴에 보고했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군사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광주 MBC 취재진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정보를 총괄했던 DIA 소속군인 제임스 영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영은 5.18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한국의 군사 정보들을 들여다봤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를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기 8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한국군 동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You were aware of the John Jones Creek or Hanaway or once? Sure, of course. When? I think I became aware of it when I became a serious Korea watcher, and that would have been 71 maybe. 5.18과 북한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미국 군사정보국은 이미 44년 전 5.18 당시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영 씨는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We had no evidence that there was any North Korean involvement in Gwangju. They were certainly watching, but I don't think they were stirring things up.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던 5월 26일, 제임스 영 씨는 대사관의 고위 지도부들과 함께 해당 요청을 검토했지만 도청 저항 세력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잘라 말합니다. Nobody really knew which group was in charge, especially on the protesters' side. So I don't think it was very seriously considered. It was inappropriate. 5.18과 관련된 국내 정보와 문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돼 있는 반면 체로키 파일을 비롯한 미국의 문건들은 여러 가지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 미국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문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 군이 43년 만에 모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44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광주 서구 양동초에서 5.18 행방불명자 2군의 명예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 졸업식에는 2군의 어머니와 누나가 참석해 2군의 졸업장을 받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군은 초등학교 입학 2달 뒤인 1980년 5월 19일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을 나섰다가 행적이 끊겼고 1994년에서야 행방불명자로 등록됐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양금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 인권상 수상이 무산된 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할머니의 삶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말했고 양금덕 할머니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권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분리 금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부조리를 늦게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가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건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11일이 지나 병원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조사를 나온 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립소록도병원에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보다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제가 조사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립소록도병원이 소속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공익신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게 다른 곳에 위치되는지 파악할 시간이 있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업무 강등과 징계,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모두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냥 항상 불안하고 그런 이렇게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사의 금품 수수 등을 고발한 직원을 불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지만 이미 모든 징계 절차가 끝난 뒤였습니다.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신안군이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섬 1정원화 사업으로 섬이 색다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장산도는 섬이 온통 하얀색 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하얀색 꽃들로 섬 전체가 물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실려온 해풍에 하얀 꽃들이 살랑거리고 구경 온 상충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장산도 공수리 일원 16헥타르에 지난해 심어진 70만여 그루의 흰색 샤스타 데이지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비탈진 소나무 숲 야산에 모든 꽃들을 하나하나 심어서 가꾼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일해 놓으니까 돌도 많고 미끄럽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니까 진짜 좋아요. 꽃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뭔가 좀 마음이 참 좋다. 마음에 좀 뭐랄까 힐링을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신안군 장산도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얀색을 주제로 하는 일섭일정원 사업으로 화이트 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는 샤스타 데이지를 비롯해 은목소와 백동백, 이팝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223억 원을 들여 섬 전체를 가꿀 계획입니다. 우리 장산도는 3.18 만세운동을 한 그런 숭고하고 고결한 장산 섬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화이트 정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특히 장산도 화이트 정원 입구에는 목포 MBC가 기증한 용당4옥 나무 2,400여 그루로 꾸며진 목포 MBC의 숲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